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요즘에 그 장사가 많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이 집 주변에 그 상가 지역에 가보면은 그 상가 임대합니다 하는 그 표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빈 상가가 천지예요, 지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의 자영업 수가 인구 대비 너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영업자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에는 그 나라에서 뭐 제도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형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은 폐업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 적정 수준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지금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으면은 서로 장사가 안 되고 서로 경쟁이 심하고 출혈 경쟁까지 심해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말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담배 가게는 뭐 500m 이내에는 담배 가게를 개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500m 내에는 담배 가게를 내려고 해도 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도 그렇고, 뭐 미용실도 그렇고, 완전히 옆에 따닥따닥 붙었습니다. 옆집 따닥따닥 붙었어요. 거리가 거의 50m도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 그 다음에 미용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완전히. 아파트처럼. 거리 제한을 두지 않지요. 그거는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리 제도를 두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자영업자 개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지금의 그 여론이 높습니다. 자영업자를 그냥 잘 안 되니까 나라에서 그 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5천만 인구 대비에 비하여 영업자 수가 너무 많아요. 외국에 비해서도 그래요. 외국 인구 대비 영업자 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정년퇴직하고 툭하고 좀 할 일이 없으니까 음식점을 내자.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돼요. 음식은 종류가 많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음식점이라는 게 그 종류가 많잖아요. 뭐 중국집, 그다음에 갈비탕집, 순댓국집, 이런 것은 종류가 틀리면은, 음식의 메뉴 종류가 틀리면은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바짝바짝 붙여서 개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면 돼요. 음식점은 메뉴에 따라서 이제 음식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200m, 300m 안에서 음식점은, 같은 음식점은
개업은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같은 메뉴, 중국집이 있는데 바로 옆에 중국집 짜장면집을 연다. 이럴 때는 이제 제재를 하고, 음식 메뉴가 한식이다. 여기는 순댓국집이다. 여기는 냉면집이다. 여기는 주 메뉴가 뭐냐에 따라서 거리 제한을 두고 안 두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음식점은 종류가 많아야 사람들이 찾아 먹기 좋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이면 중개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이 부동산 중개업만 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만 하겠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이발소라든가 미용소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거리 제한을 두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대비 영업자 숫자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발소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이발소가 여기 있는데 500m 이내에는 같은 이발소를 그 내에서는 개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발소가 하나 있으면 500m 안에는 이발소가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거리 제한을 둬가지고 인구 대비 영업자 숫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하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부동산 중개사가 다닥다닥 붙어 있든지 미용실이 다닥다닥 붙어 있든지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안 되면 폐업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하고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은 그만두고 되는 사람만 하고 살아남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대비 그 영업자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게 자율적인 그 형태로 지금의 구조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게 현실에서는 그게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제도를 창안해 가지고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억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500m 안에 공인중개사 한 개만 딱 개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잘 됩니다. 그냥 피를 보지 않지요. 그 영업자 인구 대비 비교해서 영업하는 업소가 너무 많으면은 서로 가난해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망합니다. 전부 다. 그것도 서로 다 망한다.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 서로 뜯어먹기식이니까. 그걸 피하고 건전한 영업소,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업소, 장사가 안 돼서 쩔쩔매는 영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리 제한을 두어서 영업소 구조조정을 해서 적정 영업소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정부 정책, 제도권 하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영업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자율 영업소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보다는 서로 안 돼가지고 집안이 망한다. 여기저기 가면 빈가게가 천지입니다.
임대가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가게를 내놓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도 느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담배가게라든가 이러면은 500m 뭐 1000m 안에 담배가게 2개가 개업할 수 없다 해서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죠. 500m 1km 안에 담배가게 그 집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거 들어올 수가 영업 허가가 안 난다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업수를 제한을 두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알맞게 그 영업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경우는 없거든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장사했다 하면 뭐 허가가 났다 하면은 돈박스에 앉게 되는 영업소가 된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지원도 안 되고 민원도 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봤어요? 너무 밀집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에만 나가면은 완전히 그 달라붙어 있다시피 있어요. 뭐 부동산 중개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 미용실이든 뭐 이발소든 뭐 음식점이든 뭐든 다 그래요. 지금 영업소가 너무 무질서하게 붙어 있다. 그러다 보면은 상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난한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가난한 영세 업소만 점점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나라에서 그런 거를 국가 과제로 좀 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지금이 빨리 좀 수립을 해서 좀 고려를 해서 빨리 정책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발사 미용사다 하는 그 뷰티 전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이발소라든가 미용실을 차리려고 그래도 그 빈 가게 남았다 좋은 가게가 낫다 그래서 가보면은 그 바로 뭐 미용실 이발소 다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런 데 가가지고 가게를 열면 뭐가 되겠어요. 그나마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장 그래도 가게세를 못 내서 그 영업장을 폐쇄하는 거 없이 그래도 돈은 크게 못 벌어도 근근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영업업종 중에서 뷰티, 이발소, 미용소, 피부관리실 이런 계통의 업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생존율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원래. 뭐,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거는, 뭐, 옷 사 입는 거야. 요즘에 돈 버리고 시원찮고, 살기도 어려운데, 옷도 좀 덜 사 입어. 그리고, 요즘에 참 물가도 오르고 좀 힘드니까, 외식도 좀 줄여.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그 수수료가 비싸니까 요즘에 물가 싼데 어디 계약서 써주는 데 가서 직거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 다음에 이용사 미용사도 요즘에 뭐 이용사가 하니까 왜 그렇게 비싸?
집에서 셀프로 깎아. 그 가이사와 내가 그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미용실 이런 거 강의하고 그 실습하는 거 가르쳐 주는 미용실 이용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집안에 있는 딸내미 가족들은 내가 머리를 셀프로 다 깎아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먹는 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옷이라든가 옷도 많이 줄이지요. 싼 걸로.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좀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잘 줄이려고 안 해요. 집에서 깎아줘봐야 엄마 아빠가 배워서 동사무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수강을 하고 집에서 깎아준다 해봐야 이발소 미용실만 침 예쁘게 못 깎는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망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이도 젊고 지금 한창 가꿀 나이인데 앞으로 시집장가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한테 선택받을 그런 시기인데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피부 관리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렇게 이제 다녀야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결혼할 나이에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안 깎아요. 안 깎습니다. 외부 미용에는 이게 불경기라도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줄이려고 안 해요. 집에서 깎아줄게 돈 없다. 아이들이야 초등학교 아이들이 괜찮지만 한창 결혼 정년기라든가 그런 아이들이나 남자들은 비싸더라도 미용실에 가고 옷도 좋은 걸 사 입습니다. 음식이야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좋은 음식을 사 먹지만은 외식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식당에 가봐야 좀 이익이 비싸니까 식당을 가는 걸 줄이고 싼 데 가서 그 식품류를 사다가 집에서 해 먹자. 좀 해 먹으면 좀 싸다 해서 식당에 안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 사람 정말로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이쁘다. 뭐 속이 더럽다 그런 사람들은 미관상에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 이제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실이라든가 이발소 같은 데 좀 싸고 그 다음에 머리도 잘 깎고 그러면 가죠. 아유 집에서 거짓하지 마라. 집에서 뭐 가족들 다 깎아준다 해가지고 맨날 집안에 머리카락 날리고 깎은 머리가 밖에 나가도 창피하다. 스타일을 완전히 망쳤다. 조금 더 주더라도 비싸지도 않아요. 여기 나가면 이발소 있는데 미용실 있는데 싼 데 많다네. 요즘에 뭐 이발소 뭐 7,000원 8,000원 하는데도 많다는데 집에서 왜 깎아. 아유 뭐 분주 떨지 마라. 깎아봐야 거기만치 못 깎아. 그래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초등학생들도 요즘에는 옛날 우리 클 때하고 틀려가지고 자기들 아이들 머리하고 다 봅니다. 학교 가가지고 아유 너 머리 쥐뜯어 먹은 것까지 저렇게 깎았다. 집에서 깎았나? 대만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소 미용실이
망하지 않고 그래도 근근히 그래도 큰 돈은 벌지 못해도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되고 근근히 이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존력이 망하지 않고 가장 생존력이 강한 살아남는 업종이 미용실, 이발소 그런 업종입니다. 그게 통계상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면은 창업하는 거고, 폐업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계를 딱 뽑아가지고 발표하게 되죠. 인터넷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데 치면은 AI 네이버 AI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업수가 너무 난립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쓸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다 서로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수를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둬서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같은 업종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영세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건전한 돈 많은 영업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업소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영업점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